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 모델 3는요, 2.5배, 모델 Y는 4배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게 증가할까요?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 브랜드 가치가 세계 9위에 등극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 3대 지수 좀 크게 빠졌습니다. 1% 넘게 빠졌는데요. 장 초반에는 좋은 흐름이었어요. 자, 미국의 PPI 지수, 즉 생산자 물가 지수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개장 전에 나왔었는데, 자, 이게 전월 대비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상치 역시 0.1% 하락하는 거였는데 0.5%나 하락을 하면서 물가 정점론이죠. 최근 CPI 지수도 낮게 나왔는데요. 자, 물가의 하락은 최근에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흐름이 장 초반에는 나왔었어요. 물가가 인하되는 흐름 속에 국채금리마저 이렇게 떨어지면서 뉴욕 채권 시장도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원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랑 유가가 함께 떨어지면요, 나스닥이 크게 오르는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스닥이 1.24% 빠진 거는요, 최근 7일 연속 상승하면서 반등을 하면서 그에 따른 기술적 하락일 가능성도 높고요. 물론 언론에서는 12월달 소매 판매라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가 전월과 비교해서 1.1% 감소했다. 예상치였던 0.9% 감소보다 그 하락폭이 더 컸죠. 하지만 이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연준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죠. 아직까지도 미국의 소비가 경기 침체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했기 때문에 이를 좀 누그러뜨릴 필요도 있었는데 그게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자, 소매 판매 하락을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로 부각을 시키면서 오늘 좀 어느 정도 하락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더불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에서 직원을 계속 해고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이런 직원 해고는 경기 침체 우려를 또 한번 부각시키는 이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물가 지수만 봤을 때는 오늘 좀 상승을 했어야 되는데 그간의 연속된 반등에 따른 기술적 하락과 함께 소매 판매 지수 그리고 빅테크들의 해고 이슈가 겹치면서 오늘 좀 하락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의 일봉 차트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최근 이렇게 7일간 계속해서 반등을 보여주었던 나스닥이었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11,230선,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에 접하면서 어느 정도 큰 음봉이 하나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 박스권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은 모습이에요. 자, 이제는 어느 정도 하락을 염두에 둘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상황에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뿐만 아니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증시에 매수세가 붙는다면 이 121선을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나스닥 역시 대세 상승에 돌입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간의 한 4, 5개월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은 나스닥 차트가 좀 쉬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맵을 보시면 대부분 빠졌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요, 컨슈머 디펜시브랑 헬스케어,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 영역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원래 이렇게 대부분의 주식들이 빠질 때 지수가 전체적으로 빠질 때 경기 방어주라든지 헬스케어 주식은 그렇게 빠지는 모습이 크게 나오진 않았는데, 자, 오늘은 코카콜라도 3% 이상 빠지고요. 화이자도 2.34%나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오히려 이런 나스닥 성장주에 비해서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최근에 나스닥의 기술주랑 성장주들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지고요.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이 되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줄어들게 되고, 올해 말이라든지 내년 초에는 충분히 기준금리 인하도 돌입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근에 있을 2월 1일 FOMC 미팅 때는 베이비 스텝 25bp 0.25% 금리 인상 확률이 95.3%로 아직도 매우 높은 상황으로서 최근의 증시 반등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반등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이러한 금리 인상 확률에 대해서 제가 트래킹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 한 130불대 저항에 닿으면서 오늘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봉 차트상 이렇게 100불대 초반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지금 올라선 모습인데요. 자, 오늘은 136불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테슬라도 함께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상승 추세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40에서 150불 선을 넘어서게 된다면 테슬라가 완연한 하락 추세에서 이제 좀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단기적인 주가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 110불대 초반까지도 다시 한번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한 120불대 주가는요, 테슬라 포워드 PR 기준 22배에서 25배로서 밸류에이션상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기 때문에 매주 매달 금액을 정해두고 적립식으로 투자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은행 중에 하나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 은행은요, 줄여서 보파라고도 이렇게 쓰는데요. 올해 테슬라가 약 53% 매출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3%면은 테슬라의 평균 매년 성장률 목표치가 50%인데 그거를 초과하는 수준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는 최근에 모델 3, 모델 Y를 최대 20%까지 가격 인하를 했기 때문에 달성을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최근 월스트리트 평균 컨센서스는 테슬라의 성장률이 약 17%에 이르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것의 3배에 이르는 53% 성장률이라고 하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좋은 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출이 53% 성장하더라도 가격 인하를 20% 이상 단행을 했기 때문에 딜리버리 수치가 53% 증가하더라도 매출액은요, 이전 모델보다 18%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한 1000억 달러 수준이고 우리나라 돈 기준 한 120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네요. 보파의 테슬라 목표 주가는 135달러에서 주당 130달러로 소폭 낮아졌다고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아마 130달러의 저항이 좀 크게 작용을 했던 것으로도 판단이 들고요. 미국 시장에서 최대 20%에 달하는 가격 인하로 테슬라의 모델 3랑 모델 Y의 가격 인하가 13,000불에 이르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들고 있어요. 자, 거기에 더불어서 IRA EV 보조금 7,500불을 이제 모델 3, 모델 Y가 다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자, 그렇게 되면 이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 25,500불의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기존의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가 47,000불이었는데 이게 37,000불로 떨어지는 거고요. 모델 Y 롱레인지 역시 66,000불대에서 45,000불대까지 감소를 해요. 자,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가 더욱더 많은 고객 풀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모델 Y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65,000불대에서 지금 40,000불대 초반까지 이렇게 떨어지면서 기존의 고객 풀이 미국 전체 시장의 4%대 수준이었다면, 그러니까 럭셔리 시장이었죠. 이게 이제 16%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겁니다. 미국 신차 고객 포션의 16%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거고요. 모델 3 같은 경우는 25%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원래 기존에 이제 미국 신차를 사려면 그 중에 한 10%대 고객을 커버를 했는데 이제 가격이 이렇게 47,000불까지 내려오면서 37,000불까지 내려오면서 25%의 고객 풀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달리 표현해 보면 모델 3의 구매 가능 인구가 2.5배 증가했다는 거고요. 모델 Y의 구매 가능 인구가 4배나 증가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올해 딜리버리 성장 53%도 정말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고객 풀이 2.5배, 4배나 증가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리서치 연구기관에 따르면요, 테슬라는 올해 글로벌 브랜드 순위에서 28계단이나 오르며 9위를 마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기관에 따르면 1위부터 25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위는 아마존이고 2등은 애플인데 두 회사 다 전년 대비 14%, 16% 이렇게 브랜드 가치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요, 43.9%나 전년 대비 브랜드 가치가 올랐어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브랜드 가치가 무려 433%나 올랐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28위에서 테슬라는 9위까지 상승을 했고요. 여기에 그래도 반가운 회사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회사 삼성이 끼어 있는데 삼성이 그래도 글로벌 6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브랜드 가치는 997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테슬라보다는 아직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대부분 미국 기업과 중국 기업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가 그래도 전년 대비 브랜드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나와 있고, 아마존, 애플, 삼성, 알리바바, 페이스북 같은 기업은 브랜드 가치가 좀 감소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해 테슬라의 판매량은 170만 대에서 190만 대 사이가 예상이 되는데요. 전년 대비 30%에서 50% 가까운 성장률을 또 한 번 달성해낸다면 이러한 브랜드 가치가 더욱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번 달에 FSD 베타 버전 11이 또 나오게 되죠. 자, 그게 이제 와이드 릴리즈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호평을 받을 수 있다면 이러한 브랜드 가치는 더욱더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해서 테슬라 브랜드 가치의 상승을 지켜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다른 뉴스를 전달해 드리자면 최근에 테슬라 수석 디자이너인 폰 홀츠하우젠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 로드스터 차량과 관련해서는 아마 올해 안에는 출시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힌트를 주었어요. 아무래도 올해까지는 모델 3, 모델 Y와 같은 전기차 생산을 대량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테슬라는 매진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최근 가격 인하도 있었고 생산률 향상에 집중하겠다라는 뜻이고, 제로백이 2초대인 이 하이퍼카가 올해 출시가 되기를 기다린 팬들이 많아요. 올해 사이버트럭과 함께 같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아마 사이버트럭에 비해서 후순위로 좀 밀린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도 내년엔 출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그래도 사이버트럭은 올해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들고 있어요. 강력하게 예상이 들고 있는데 관련된 로봇 설비라든지 9톤급 기가 프레스는 현재 기가 텍사스에 계속해서 설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6개월 이후에 시험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올해 말이면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춰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테슬라의 다음 주 실적 발표 전에 계속해서 많은 기관들이 테슬라의 타겟 프라이스를 제시를 하면서 보고서를 올리고 있는데요. 미국 증권회사인 제프리스에서는 테슬라의 매수 등급을 유지하고 현재 수준에서 한 40% 상승 잠재력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 130불대 주가에서 180불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기존의 목표 주가가 350달러였는데 그래도 180달러로 낮추면서 목표 주가는 상당히 낮췄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매수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 주식의 매수 권장 이후로는 역시 테슬라의 빠른 스피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다른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기업에 대비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대규모 전기차 생산 체제를 갖춰가고 있는데요. 생산 효율성이 올라가자 코스트는 낮아지고 이에 따라서 가격 인하도 있었죠. 이렇게 경제성을 올리면서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을 높이 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를 권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제프리스가 예상하는 2023년 올해 테슬라 인도 추정치는 170만 대로서 전년 대비 한 30%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 성장률을 좀 줄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최근 경기 매크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자, 자동차 그로스 마진은 테슬라가 30%를 올해 육박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24%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30%였는데 올해는 24%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자, 다시 한번 테슬라의 일봉 차트를 보면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면서 바닥을 다지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진정한 바닥은 아마 다음 주에 확인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중국에서의 판매량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대대적인 가격 인하를 하면서 단 하루 만에 8만 대의 오더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판매량이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저번 주 판매량은 12,600대에 그쳤는데 이번 주 판매량이 3만 대 이상 4만 대 수준까지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나올 이번 주 중국 판매량이 기존 대비해서 훨씬 더 꽁충 뛰는 모습이 나온다면 테슬라의 단기적인 주가 반등이 지속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 다음 주에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수치가 나오면 제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